11월 3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과 애플 이들의 호실적에 힘입어 투자 심리가 개선된 가운데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정확하게는 이 아마존 실적이 되게 잘 나왔습니다. 엔트로픽 요거 투자에서 이익 보고 있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 카펙스 부분에서 다른 빅테크 기업들이 반도체에 너무 투자에 매몰된다라고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아마존은 그걸 굉장히 잘 조절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보니까는 나가는 비용은 제한적인데 버는 돈은 커지고 있다. 아, 좋구나. 이외에도 이전에 구글에서 좋은 소식 발표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중국 쪽은 좀 아쉬웠지만 그 이외 지역에선 되게 좋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증시 전체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승에는 제한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른 것보다 지금 금리 관련해가지고 계속 엇갈리고 있다 보니까 그래요. 당장 캔자스시티 여는 총재만 하더라도 인플레 억제 지금 불충분하다, 고금리를 유지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거 보여주고 있고요. 댈러스 여는 총재 역시 마찬가지의 의견을 밝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또 어느 정도 부담으로 현재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는 야, 이거 금리 인하 해야 되는 건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들려오게 되는 걸 볼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트럼프 쪽에서 압력을 계속 가할 것이기 때문에 연말까지 금리 인하를 한 번은 더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1월 1일부터 트럼프의 감세안도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때문에 이때는 좀 조심을 해야 된다. 좀 관망세가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건 좀 생각을 하면서 봐야 되겠죠. 이 또한 증시에 또 한 번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 보니까 따라가 보자, 어느 정도 조심을 한번 해보자, 이 관점을 가지면서 오늘의 시장과 앞으로의 어느 정도 키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주가는 WTI 기준 60.98달러로 플러스 0.67%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 혼조에 달러는 강세에 금 가격은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 것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보도록 하면, 좀 미중 간의 협상이 되게 잘 됐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얘기했죠. 그 펜타 X 요거 잘 해결되는 거 보여주면 나머지 10%에 대한 관세도 내리겠다고. 그러면 야, 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던 한국 기업들 나름 좀 숨통이 트이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조선 쪽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한국 쪽 요것 때문에 좀 떨어진 게 있다, 어느 정도 반등도 가능하다, 편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군가 또 얘기할 수 있어요. 서로 간에 그 배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벌금 내는 거 요거 줄어들면은 한국 입장에서 나쁜 거 아니냐. 근데 그렇다라고 하기에는 지금 EU 쪽에서 또 환경 어느 정도 요 방향성이 잡히다 보니까 중리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 입장에선 그냥 나중에 건 나중에 생각한다라고 하더라도 당장은 요 수주 잔고 증가하는 거에 맞춰서 보기만 해도 되겠구나 정도로 요거는 이어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도 관세가 협상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요 관세 여파 때문에 실적이 떨어졌던 기업들이 반등할 가능성 높아지게 될 텐데, 당장만 하더라도 타이어 3사 얘기가 되게 좋은 상황이거든요. 영업 마진 4분기부터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요거 알아두면서 주가 회복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중국의 히토류 이슈 때문에 계속해서 대체제를 찾으려는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 보니까 이 한국에서 말레이시아부터 뭐 아르헨티나 같은 남미 지역까지 이야기가 많이 들려오게 되고 있으니, 만약에 선점을 하려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 이거 주가에 굉장히 큰 도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출한 화장품 말고도 보톡스 등등도 되게 좋으니까 쭉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냐면,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대놓고 얘기했습니다. 반도체 칩을 구매하더라도 이걸 꽂을 수 있는 데이터 센터가 없다.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SMR부터 원전, 속도를 내게 될 수밖에 없겠죠? 관련 기업들은 계속 보시고, 전력이 훨씬 더 많이 소비하는 요걸 위해서 ESS에 대해서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주목을 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2차 전지는 물론이거니와 여기에 효율화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도체 중에도 특히나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쪽에도 그 전력을 좀 낮게 쓰게 해주는 반도체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시작된 지 그렇게 오래 안 됐다라고 해요. 한데 폭발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으니 한국 쪽에서도 거기에 수혜를 받는다. 이거는 쭉 한번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일론 머스크 날아다니는 자동차 연내 공개할 수도 있다라고 밝혔어요. 그러면 이거 도심형 항공 모빌리티 관련해가지고 모든 테마가 한 번 더 훅 하고 올라가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정부 정책의 지원까지 진행이 된다면 요거는 미래가 밝다. 차근히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방산 3분기 영업이익 4사 합쳐갖고 1조 넘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당연히 재평가가 들어가게 될 거고 소부장까지 다시 한번 여기 따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되겠죠. 보시고 그리고 오펙 플러스에서 이 석유 공급 과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는 증산을 중단한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유가가 지켜지고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정유나 여러 가지가 또 실적이 좋아지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야 이거 관련 주가 봐야겠다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증시가 고평가되었다라는 얘기가 엄청나게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하다 보니까 버핏 같은 요런 데에서 현금을 최대한 확보해 놓고 보겠다라는 요런 것들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난 이런 게 좋다라고 한다면 현금 많이 갖고 떨어지는 것만 기대하는 요런 기업들 따라가 보시는 거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취향껏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하여 오늘의 시장 정리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 마음에 들었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올려드리고 있으니 같이 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을 하셔서 이런 것들 파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현대건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건설주들 대체적으로 힘이 빠져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이유는 그 주택 공급 관련해서 약간의 파열음들이 들려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거라고 봅니다. 여기선 어떤 것들을 보면 좋을지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파열음은 어떻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 이재명 정부가 주택 공급 하겠다 했죠. 근데 공공 부문으로만 자꾸 밀고 가려고 하니까 알잖아요. 공무원 느리고 효과 잘 없는 거. 속도가 너무 느리고 이게 될 것이냐라는 별의별 말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규제를 없애주는 것도 아닌 게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용 압박의 시행사 사업권 넘기기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요 건설사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청약을 받으려고 하다가 내년으로 미루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 순간에도 공급이 부족해질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주택 가격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정부 입장에선 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 국토부 장관이 대놓고 얘기했죠. 주 단위로 두 번씩 파악을 하면서 이 속도 내겠다. 근데 현 상황상 이걸 한다라고 해서 되겠습니까? 힘들 수밖에 없죠. 근데 이재명 정부 입장에서도 힘들어도 이건 해야 됩니다. 이유는 문재인 정권 당시에 왜 바뀌었습니까? 결국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택이 엄청 큰 요인이었거든요. 자기도 똑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안 된다 생각을 할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영린이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건 역시나 규제를 없애는 것과 비용이나 여러 가지의 세제 혜택 등등 주는 막 이런 것들 될 가능성 있다. 민간을 좀 계속 부흥시키려고 움직이게 될 것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이거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이 차근차근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 어찌 되었든 사람들의 수요는 몰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간 공급이 증가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거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크게 돈을 벌 회사들은 누구다? 이 관련해서 기자재들을 단독점으로 가지고 있는 회사라든지 아니면 건설 쪽에서도 탑5 여기가 짱을 먹겠죠. 왜냐면 사람들은 브랜드 아파트 좋아하니까.
게다가 중소형 건설사들이 다 나가 떨어져 있어서 이미 죽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그들의 일거리까지 탑5에 조금 더 집중되는 요 현상을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 현재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때 현대건설은 네, 이 안에서도 압도적이잖아요. 그러면 달려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요거는 결국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가운데 또 다른 상승을 만들어줬던 원전 쪽은 어떻다? 그냥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거기에 원전 말고도 뭐 해외 플랜트 관련해서 이라크 해수 처리, 파푸아 뉴기니에서 LNG 추가 수주 막 이런 것들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원전은 대형과 SMR 모두 좋을 수밖에 없고 나머지 것들도 이미 깔아놓은 인프라를 통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겠구나. 요거 생각하면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풍력이나 이런 것보다 그 대형 원전 말고도 SMR이 지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요. 대놓고 미국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칩은 사놓고 이제 재고로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는데 꽂을 데이터 센터가 없다. 그러니까 전력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올 수 없다 보니까는 지금 뭐 반도체도 곧 있으면 한계가 오는 것이 아니냐? 막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대형 원전은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SMR은 금방 어느 정도 할 수 있다. 이것도 우리가 선점을 어느 정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먹을 게 커지지 않겠습니까? 따라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누군가 얘기할 수 있죠. 풍력이나 태양광 좋지 않냐? 근데 이들 지금 투자하는 거 보면 해외에서 풍력 태양광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가스터빈 훨씬 많이 사고 있고요. 원전 쪽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친환경보다도 안정적으로 전력을 수급할 수도 있느냐 없느냐, 데이터 센터는 이게 좀 더 중요하다.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스터빈에다가 ESS를 붙이면 붙였지 아예 그 데이터 센터를 풍력이나 태양광만으로는 안 돌리려고 한다. 이게 주류의 지금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맞춰봅시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현대 쪽 후제는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다. 자,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수급을 보면 기관은 엄청 사네요. 네, 그럼 주택 요것만 진짜 확실하게 해결되면은 더 이제 수급도 좋아질 거다. 외국인 컴백까지 들어오게 된다면 그때가 이제 V자의 시점이 될 것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리고 지지라인은 현재 여기 매물을 소화하면서 골든 크로스 나오고 있죠. 최고의 그림입니다, 이게. 그냥 좀 더 떨어지더라도 61선 있죠. 여기만 이탈 안 하면 그냥 가겠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예, 보면 알겠지만 항상 61선을 중심으로 해서 추세 잡히면 그때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곤 했었거든요. 그러면 위쪽에서도 61선이 제일 좋구나. 예, 한 번 더 여기가 꺾이기 전까지 이어가는 식으로 해서 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엔 다시 한번 볼린저 상단 돌파하면 이런 추세가 잡히게 될 거고, 그렇게 하여 전 고점을 한 번 더 시도한 다음에 돌파하면 N자형으로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러면 글로스미어 마무리 짓도록 하면 주택 공급 부족한 건 사실이다. 근데 이걸 가만히 두고 있으면 과거의 문재인 정권도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 절대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할 거다. 해결하려고 할 거다. 그러면 곧 대형 건설사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될 수밖에 없고 우린 이쪽의 탑이다. 그리고 원전 쪽 같은 경우에는 대형이든 SMR이든 수요는 폭증하고 있기 때문에 편하게 보면 되고, 수급은 기관 중심으로 외국인 컴백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빠르게 올라가는 거, 지지라인은 61선 올라갔을 때 21선 돌파하고 볼린저 상단 그대로 뚫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 여기서 추세가 한 번 더 잡힌다라고 생각을 하며 이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여 현대건설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잘 보셨으면 좋겠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남은 시간 화이팅 하시고 내일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